아직 안 들어오셨네? 뭐 별로 안 중요한 거니까 그냥 할게요. 자, 챕터 21장, 이제 보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하려고요. 그 687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지 마세요. 네. 거기 보시면 일반균형 얘기하고 있어요. 21 일반균형. 자, 일반균형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시장을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하게 어렵겠죠, 사실은. 그래서 밑에 부분균형 보시면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되는 건 아닌데 부분균형 분석은 자, 관심 있는 것만 하나 보는 거죠. 거기 파셜이니까 다른 조건은 모두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그거 하나 밑줄 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거 하는 게 바로 그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이 있고 자본을 투입해가지고요. 뭐 X제를 만들고 Y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줄 거예요. 막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서도 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분균형 분석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의 시장만 놓고 보는 거예요. 노동시장을 하나 놓고 본다거나 이게 부분 이렇게 아니면 뭐 YJ 시장 하나만 놓고 본다거나 그래서 노동시장을 놓고 볼 때는 다른 시장은 관심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심 없는 세터리스 페리부스요. 다른 거기 보시면 조건은 일정하다는 그 가정 그게 이제 부분균형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노동만 그냥 보는 거예요. 다른 시장이 미치는 파급효과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래서 현실을 되게 단순화시키는 거죠. 3번에 보시면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 이렇게요. 현실을 단순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러네요. 뭐 넘어갈게요. 자, 부분 일반균형 볼까요? 다음 페이지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자, 개념 보시면 각 시장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그래서 여기 노동과 자본뿐만 아니라 또 노동이 X제에 영향 미치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간의 상호관계를 다 고려하는 거예요. 고려 이렇게 모든 시장을 다 고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계사 시장 하면은 회계사 시장 하나만 딱 놓고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일반 균형은 세무사 시장이라든가 각종 무슨 뭐 8대 자격증 뭐 그런 걸 다 우리가 아울러 가지고 자격증 간에 뭐 사람들 수험생이 이동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간의 경계도 사실 또 애매해요. 경계도 이렇게 막 파괴될 수가 있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어렵겠죠. 그래서 어려운 수학을 쓰게 돼요. 복잡해요, 복잡.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에로 드브르 이런 사람들이 일반균형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냥 너무 어려워가지고 수학도 너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계 생산이 체감해요. 이쪽 연구를 하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내용을 해야 되는데 만들기가 너무 힘든 거야. 엄청 막 수학 막 진짜 그 경제학 박사뿐만 아니라 수학 박사까지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공학 박사도 있고 막 그런데 2개 이상을.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어렵게 수학 풀어가지고 이걸 딱 해봤자 얻게 되는 기여가 마지널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그만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게임이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하긴 하는데 그냥 뭐 나는 유학 가서 게임이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을 땐 잠깐 하니까 재밌는데 가면은 하지 말라고 말려요. 그냥 뭐 새로운 걸 뭐 해야 되는데 논문을 쓰기 힘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가지고 이 파트는 시험 문제 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뭐 안 해요. 아셨죠? 밑에 일반 균형 이론 발달. 지금 뭐 수업을 좀 나갔는데 이게 보지 마세요 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간단히 해요. 688페이지 보세요. 일반 균형 이론의 발달. 그냥 뭐 수학의 천재들이 그냥 하는 거다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689페이지. 왈라스 법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왈라스 법칙 하면은 거기 하나만 보시죠. 1번. 그러니까 일반 균형에서의 어떤 균형을 나타내는 게 왈라스 법칙, 세이의 법칙 얘기하는데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1번에 볼게요. 어떤 가격 체계가 있는데 경제 전체 초과 수요의 가치가 빵이다. 그러니까 초과 수요라고 생각하시면 수요 빼기 공급 이거를 excess demand를 하는데 이게 빵이다라고 하면 그냥 수요 공급이 같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화폐 시장과 생산물 시장을 모두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래서 가치라는 말을 집어넣고요.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게 뭐 3번에 n개 시장인데 n-1개 시장이 균형이면 나머지도 균형이다 뭐 어떻게 해서 하는데
옛날에 문제 낼 거 없을 때 그런 것도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뭐 객관식으로 하기 그래요. 그래서 안 나와요. 아셨죠? 넘어갈게요. 690. 아유, 식 있네요. 그냥 아름답네요. 그냥 넘어가시고요. 세이의 법칙, 우리 거시에서 이제 좀 볼 건데, 각게 보세요. 밑에 세이의 법칙이나 와일러스 법칙이나, 세이의 법칙은, 세이의 법칙. 거기 보시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급이 있으면 수요는 저절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살 사람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약간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거랑 비슷하게 공급이 있으면 수요는 저절로 따라간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 같은 거예요. 아무튼 와일러스 법칙과 세이 법칙은 아무튼 수요 공급이 다 같아져서 모든 시장을 고려했을 때 균형, 그걸 상징한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우리 이제 요거보다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691페이지부터가 우리의 관심사예요. 자, 파레토 시각에서 봤을 때 아무튼 이게 수요 공급이 이제 균형이 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파레토 효율성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줄에 볼게요. 파레토 효율성의 개념. 자, 우선 경제 상태 평가 기준 이렇게 있습니다. 1번에 볼까요? 이 효율성이라는 게 왜 나왔어요? 자원이 희소하잖아요. 자원이 희소한데 이거를 잘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죠. 그래서 얼마나 잘 배치했는가, 적절하게 낭비 없이 했는가, 이거를 낭비 없이 배치했는가, 그걸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준 잣대가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기준이다 보시면 돼요. 일반에 그래서 어떤 경제 상태가 잘 되는가 못 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효율성이 있고 하나는 공평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효율성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은 낭비가 없다라는 게 효율성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극대를 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 비용을 극소화하면 이게 바로 우리는 효율적이다. 그 말로 보시면 되겠고요. 밑줄 치지 마시고 보세요. 이번에 경제 상태가 바람직한가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효율성과 소득 분배 공평성 이렇게 있고요. 3번. 그러니까 이제 바람직하다 얘기할 때는 효율성이 완전한 목적은 아니에요. 효율성은 달성됐는데 소득 분배가 불평등하면 그건 또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켰을 때가 바람직한 이렇게 봅니다. 밑에 효율성 보세요. 자,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게 되는 거 효율성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평성은 뭐가 공평한지 잘 몰라요. 정답이 딱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에즈워드 박스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텐데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개념 한번 볼까요? 낭비가 없으면 되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예요. 지금 상태가 있는데 또 새로운 상태로 변신을 하려고 해요. 그쵸? 지금 회계사로 변신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변신했을 때가 더 좋겠죠, 당연히. 갔을 때가 많은 이제 집단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갈까요? 대한민국 대통령 이제 누구 뽑아서 이쪽으로 갈까요? FTA 하는 쪽으로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만장일치로 찬성한다고 할게요. 쉽지는 않지만 만장일치로 찬성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상태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선 이렇게요.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해요. 앞에 계신 분 물어봤었나? 여자친구 있으세요? 있다고 칩시다.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가짜로 빨리빨리 가짜. 그래요. 미지 합시다. 미지의 여자친구가 있어요. 딱 이렇게. 근데 이제 종로 여기를 막 가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이렇게 딱 가는데 갑자기 수지라는 사람이 뭐 그 수지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와서 갑자기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연락처 명함을 달라고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받아갔어요. 지금 사귀고 있는 미지의 여자친구에서 수지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야겠죠. 가는 게 개선이죠. 개선. 간다고요. 미지야 안녕 하고 이렇게 개선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등한 상황이고 이게 우등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지를 이렇게 만나고 손잡고 가고 있는데 행복해하시는 표정이 보이는데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또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또 와요. 괜찮은 멋있으시네요. 해서 우지, 양지, 수미양가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알았어. 이렇게 딱딱딱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개선이 아닌 거죠? 아유, 내가 안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최선, 최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예요. 파레토 개선은 뭡니까? 하면은 파레토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이 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해요.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없다 하면 지금이 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이디어 잘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사과가 10개 이렇게 있습니다. 10개. 자, 이게 완벽한 설명은 아닌데 요거보단 조금 이제 미흡하긴 한데, 자, 어떤 사람들이 논아 가졌어요. 지금 분배 상태가 A라는 상태가 A라는 사람이 사과를 4개 갖고 B라는 사람이 3개 갖고 있다 합시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갔어요. 뭐 B라고 할게요. B. A가 10개 갖고 있으니까 6개를 갖고요. B가 4개를 갖게 됐어요. 이건 A가 반대할 일 없죠. 4개에서 6개로 증가했고 B도 3개에서 4개로 증가했으니까 둘 다 찬성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A라는 사람이고요. A가 갖고 있는 거 B가 이만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더 많이 갖게 되니까 A의 효용은 증가하고 B의 효용도 증가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찬성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둘 다 반대하지 않아요. 자, 근데 또 다른 상태로 가볼게요. C로 갑시다. 근데 A가 4개 갖고 있는데 B가 6개 갖겠대요. 그럼 A는 어떻게 돼요? 4개에서 4개니까 반대는 안 해요. 효용이 감소한 건 아니에요. A의 효용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 B의 효용은 이렇게 증가하니까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B는 찬성하고 A는 최소한 반대 안 하니까 또 개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면에 여기요. D라는 상황에서 볼게요. D는 A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나머지를. 얘가 3개 갖고. 그러면 A는 효용이 증가하는데 많이 증가하죠. B는 최소한 효용은 감소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하는데 아니면 둘 다 증가하거나 어떤 한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이거는 개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디어는 되게 심플해요. 근데 만약에 이 B에서 여기 아까 수지에서 한 것처럼 여기 B에서 새로운 상황으로 간다 해볼게요. 그럼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나 보시면 없어요. 만약에 B-로 갈게요. A가 하나 더 가지려고 해요. A가 7개 가지려고 하면 B가 4개에서 3개로 이렇게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B는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A의 효용은 증가하는데 B의 효용이 감소하게 되니까 이거는 개선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보면 10개를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직 남은 게 있으면 둘 다 더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건 개선인데 이렇게 분배가 딱 10개가 다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상태로 가더라도 누군가는 반대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상태가 누구도 찬성,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렇게 만장일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개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벽한 개념은 아닌데 그렇게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돼서요. 우리가 이제 박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692페이지 그 앞에다가 그래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가 오른쪽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 앞에 그 얘기는 다시 할 거고요. 693페이지 가볼게요. 그 중간에 박스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 보세요. 거기 보시면 배분 상태가 연두 색깔로 알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배분 상태가 베타로 가요. 베타로 가는데 파리토 개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파리토 열등한 상태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파리토 우월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보시죠. 파리토 개선이란 한 배분 상태에서 다른 배분 상태로 이동할 때 거기 밑줄 치세요. 구성원 누구의 후생도 감소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누구도 반대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후생이 증가하는 경우를 파리토 개선이다. 이렇게 개념을 내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둘 다 만장일치로 찬성하게 되면 그건 개선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파리토 효율성 볼게요. 거기 밑줄 치시죠. 그러니까 말 문제로 할 때 가끔 나와요. 자, 더 이상 파리토 개선이 불가능한 배분 상태. 이보다 더 나올 수 없다. 그게 이제 최선, 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만 개념 잡아가시면 돼요. 자, 다시요. 파리토 개선이 뭔가? 그리고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거, 그게 최고 하니까 파리토 개선 불가능한 파리토 효율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교환의 효율성 그거를 할 텐데 앞에 잠깐 점프했는데 그 692페이지 그거 넘어갔는데 그 그림 살짝 보시면서 할 거예요. 교환의 효율성 나와 있는데 우선 이 그림을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헛소리 안 하는 게 헛소리 하다가 제가 웃기면 수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위험했어요 사실 진짜.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학교에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단해서 쉬는 시간 이렇게 하게 돼서 그냥 수업이나 하자 이렇게 되죠. 저기 저 앞에 있는 거랑 비슷한 건데 노동이고요. 자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진짜 제가 강의를 똑같이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돼서 막 웃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늘 했던 얘기야. 여러분들 웃긴데 그렇게 되면 저는 안 웃으면서 하면 되는데 저도 웃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업을 못 하잖아. 그래가지고 차라리 웃음을 참을 자신이 없으면 헛소리는 하지 말자. 이런 취지로 바뀌게 된 거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X, Y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A와 B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잘 그림으로 체크해 두시죠. 머릿속에. 자, 물론 노동이 이거 노동과 자본이고요. X제랑 Y제고 이거 사람이에요. A와 B 이렇게 사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동은 X의 사과나 바나나로 해도 되고 사과랑 자동차 해도 돼요. 사과를 생산하거나 Y제 생산하는 데도 투입될 수 있고요. K라는 자본도 노동을 생산할 때 투입되거나 Y에 이렇게 투입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A 생산된 거는 X 생산된 건 A한테 갈 수도 있고 B한테 갈 수도 있고 서로 이렇게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이쪽을 봅시다. 이쪽이요. X랑 Y를 생산했는데 그때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뭘 만들 때 노동과 자본을 적절하게 잘 투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거. 그게 우리가 생산의 효율성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생산의 효율성. 별거 없어요. 효율적인 생산을 나타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올게요. X와 Y를 생산했어요. 그래서 A와 B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주는가? 이것도 나눠주는 거죠. 사과를 나눠주는 것처럼. 그때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아주 효율적으로 분배 나눠주는 것을 이제 소비의 효율성 아니면 교환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것도 교환이니까 사실 교환이라 하긴 그런데 교환의 효율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거를 다 통과를 해가지고요. 전부 다 이렇게 아우르는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종합적 효율성 이렇게 얘기해요. 요거 세 개를 쫙 한번 살펴보면 일반적인 생산 과정에서의 모든 프로세스 상에서 효율성을 다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책에 있는 거대로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교환의 효율성이에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걸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하게 돼요. 자, 하나씩 봅시다. 교환의 효율성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개념 먼저 볼게요. 교환의 효율성이란 한 개인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고 사람이니까 한 개인간이에요. 다른 개인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그 아까 얘기했던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요. 여기서 누군가의 후생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의 후생 소비가 증가할 수가 없어요. A가 소비가 증가하려면 B를 좀 이렇게 침해해야 되고 B가 소비가 증가하려면 5개 증가하려면 얘가 6개에서 5개로 소비를 양보해야 되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교환의 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완벽한 건 아닌데 밑에 한번 박스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밑에 박스 보이시면 자, A와 B가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여기 A라고 그럴게요. 자, 거기 보시면 X제랑 Y제 가만히 보니까 100개 있는 걸로 할까요?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자, X제랑 Y제 부존량이 전체가 X제는 100개가 있는데 Y제는 70개밖에 없네요. 그럼 100개 하면 좀 좋을 텐데 70개 책대로 할게요. 나중에 또 여러분 복습하시기 편하게. 자, X제는 총 몇 개입니까? 하면 사과의 개수가 X제가 100개 이렇게 있어요. 100개. 100개를 갖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놀아가져야 돼요. 그렇죠. 100개라는 거 사과가 생산돼서 어떻게 나눌까 이렇게요. 자, 이쪽은 Y제예요. Y제. Y제는요 보니까 생산량이 좀 작게 됐어요. 100개가 아니라 70개가 이제 맥스예요. 이렇게 70개. 이렇게요. 그래서 Y제는 70개가 생산됐는데 요걸 가지고 A라는 사람이 몇 개 갖고
B라는 사람이 몇 개 가질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할당 가능한 양이 X제는 100개, Y제는 70개. 어떻게 나누지? 지금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B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소비할 수 있는 거를요, 요렇게 이제 나타내고요. B는 이쪽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B가 가질 수 있는 맥스 양이 이거 100개, Y제는 70개. 이 둘이 이제 논아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걸 에지워드라는 사람이 이름을 붙여서 박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동그라미 2번에 볼게요. 에지워드 상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초의 배분점이 2점으로 돼 있어요. 2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거기 밑에 그림 잘 나와 있는데 보세요. 2점은 지금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애가 X제를 20개 갖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Y제를 50개 갖고 있어요. 점점점 이렇게 2점. 자, 그럼 B는 X제를 몇 개 갖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보는 거야. B는 얼마죠? 80개 갖고 있고 Y제를 20개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거 쪼개서 쓸게요. 자, A라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X제고 Y제고 나중에는 그냥 한꺼번에 보실 거예요. 근데 지금 나눠서 한번 볼게요. 그럼 지금 A는 X제 20개 갖고 있고 Y제 50개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점점점점점. 뭐라고요 이게? A라고 해놨나요? 2점이라 했네. 그냥 0점 이렇게 할게요. 0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쭉 해서 자, B라는 사람 한번 볼게요. B라는 사람은 지금 노란 색깔로 돼 있는데 뭐 색깔 맞힐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B는 X제를 몇 개 갖고 있고 Y제 몇 개 갖고 있는가 봤더니 여기요. X제를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냐면 전체가 100개잖아요. A가 20개 가졌으니까 여기 20개 가졌으니까 B라는 사람은 80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80개 이렇게 갖고 있고 Y제는요. Y제는 전체 70개에서 A가 50개 가졌으니까 이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좀 익숙하면 그냥 간단해요. 되게. 그러면 얘는 20개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20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점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그냥 0이라고 하면 A라고 할게요. A 상관없는데 여기도 A라고 합시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요. 이해돼 있죠?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요. 이렇게 상자 안에 이렇게 탁 해서 갖춰 놓으면 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거 20개인데 XA고요. 요거는 XB가 이렇게 갖고 있는 거고요. 이만큼은. 요거는 YB가 갖고 있는 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20개고요. 그렇죠? 이렇게 분배가 돼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소비는 다 했어요. 어디 남는 건 아니에요. 박스 안에 있으니까 다 할당은 했는데 둘 다 이게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그거를 찾아보려고 해요. 자, 우선 2번까지 봤고요. 3번 보세요.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고 하면은요, 2점에서 개인 A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여기 보니까 A는 어떻게 생기냐면 A라는 사람 여기 보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봐도 X제랑 Y제 중에서 뭘 애지중지하게 할까요? 이게 부족할수록 되게 소중하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Y는 상대적으로 좀 풍부해요. 자,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의 어떤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할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 A 이렇게 할게요. 자, B는요.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X제가 80개나 있고 Y제가 20개밖에 없어요. 어떤 게 소중합니까? 라고 하면은 널린 게 X제잖아. 그래서 뭐 거저줘도 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되면 볼록하게 일반적으로 그리면 시험 문제에서는 막 다양하게 그려요. 우하는 직선으로 해서 응용하는데 그건 나중에 하시면 되겠고 무차별 곡선 B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를요 다시 저쪽에다 이제 여기다 한번 그림을 합쳐서 그려볼게요. 그래서 A에 있는 사람은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요. 무차별 곡선 A 이렇게. B에 있는 사람은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무차별 곡선 B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분배된 게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둘 다 행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를 생각하는데 우선 첫 번째 뭘 볼 수 있냐면 자, 여기가 지금 A라고 그랬어요. 책대로 하지 말고 A로 합시다. A에서 여기 B로 간다 해볼게요. B로. 자, B로 간다 하면 자, B 한번 보세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B는 어떻게 했냐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했는데 B가 여기 밖에 있잖아요. B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쵸? 그러면 A라는 사람은 B로 가게 되면 효용이 어떻게 돼요?
증가해요. 왜냐하면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되면 색깔이 몇 개 없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렇게 할까요?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효용이 증가해요. 이렇게 그렇죠? 다시요. A에서 B로 이렇게 간다 합시다. B로 가게 되면 그림 좀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A의 효용은 증가해요. B의 효용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B는 이 B점이 이쪽에서 눈을 갖고 봐야죠.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A와 동일한 효용을 주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보다 이쪽으로 있어요. 이쪽으로 할수록 B는 효용이 증가해요. 그럼 저 B를 찾게 되면 여기 이렇게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B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B점이. 그래서 효용을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지나요.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 A의 효용도 증가하고 B의 효용도 증가해요. 요 안으로 가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만 한번 잘 보시면 자, 그래서 A는 효용이 증가하고요. B의 효용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개선이죠, 개선.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서요. A에서요. 여기 눈깔 모양 있잖아요. 볼록 렌즈 같이 생긴 진짜 눈깔이라고 표현하는데 블루오션 같이 이렇게 파란 색깔 영역으로 가게 되면 둘 다 파레토가 후생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C점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C점이면. C점을 점을 찍으면 우선 A는 B보다 훨씬 밖에 있죠? B보다 훨씬 밖에 있어요. C점. 효용이 증가하죠. B는 이쪽에서 볼게요. A와 C가 이 뒤집어서 보시면 A와 C가 동일한 무차별 곡선 노란 색깔 위에 있어요. A랑 C가 여기 있잖아요. C가. 그러니까 최소한 B는 효용이 감소하지 않는다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따로 그려놨어요. 자, 그래서 A에서 만약에 C로 간다라고 하면 C로 갈 때는 A의 효용은 많이 증가해요. B의 효용은 증가하진 않지만 또 감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반대는 안 하는 거죠. 반면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D점 여기로 갔다 해볼게요. 여기 D점. D점은 어떻게 돼요? A는 반대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A라는 스몰 a와 D점이 같은 무차별 곡선 상에 있으니까 A는 이렇게 재분배하겠습니다. 아이 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효용이 최소한 감소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D점 연결하면 여기가 D점이죠. 그렇죠? 근데 B는 여기서 보니까 C, B, D가 제일 멀리 떨어졌네요. 여기네요. D. 그렇죠? 그러니까 B 같은 사람은 오히려 좋아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A에서 D점으로 가게 됐어요. D점으로 가게 되면 A라는 사람의 후생은 여기요. A에서 D로 가니까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이 증가하진 않았지만 감소하진 않았고 B가 효용이 많이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B로 갔어요. B로 가게 되면 이제 무차별 곡선이 이제 접하게 됐죠. 그럼 여기서는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해요. 가만히 볼게요. 요 B점 요 상태로 왔어요. 요 상태를 가만히 보니까 자, 미니 그림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 B점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했어요. 이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로 가더라도 누군가를 침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로 간다 해볼게요. 여기로 가면은 A의 후생이 감소하죠. A의 후생이 감소하니까 A는 싫어하고 1, 2 가면 B가 싫어하고 1, 2 가면 둘 다 싫어하고. 그러니까 여기선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아무튼 요거는 또 다시 한번 볼 거고 우선 첫 번째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좀 쉽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MRS라는 거 보세요. 자, 여기 A 볼게요. A. 우리 책으로 가보시면은 3번 보세요. 3번. 자, 3번 보시면 2점에서 A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가팔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거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거. 아이고, 색깔로 이걸로 할 거 다른 걸로 할 거 그랬나? 하얀 색깔로 할게요. 덧칠하면은 하양이 되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게 MRS잖아요. MRS라 하면 A가 생각할 때 XY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B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시면 MRS가 이렇게 완만해요. B가 생각하는 MRS를 보시면 XY가 완만하고 얘는 가팔라요. 자, MRS가 크다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관심사가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X자 관심사의 X제. 다시요. MRS가 크다. 이렇게 되면 X를 내가 굉장히 관심인데 굉장히
애지중지한다는 것이고 MRS가 작다 그러면 X를 별로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이걸 여기다가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그대로 가져가면 MRS가 이 A점에서 그대로 읽으시면 돼. 얘가 A니까 A의 MRS고요. B의 MRS는 여기 작죠. 작아요. 이렇게. 완만하니까 얘도 완만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다 세팅해서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저 A점에서 보면 책에서는 2점인데 요 A점에서 보면 요거요. A점에서는 자, MRS를 살펴보니까 A가 생각할 때 X, Y랑 자, 다시 MRS를 뭐라고 하냐면 Y가 기준이고 슬래시 그세요. Y가 기준이 X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MRS B가 X, Y일 때 어느 게 더 큽니까?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X를 누가 소중히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지금 얘가 X제가 몇 개 없잖아요. 얘는 널린 게 X제잖아요. 그래서 얘가 X제를 더 소중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A가 B보다는 별 의미가 없는데 X제를 더 소중히 생각한다. 애지중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우리 강갑찬하고 뭐 그걸로 했나? 뭐 계백인가? 그렇게 했죠.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MRS 계백 장군이 있고 창과 칼을 이제 서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어요. MRS가 김유신 장군이 창과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두 장군 중에서 누가 칼을 더 좋아합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을 관심이니까 창을 김유신 장군이 더 좋아해요. 그럼 칼은 계백 장군이 더 잘 쓴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그거에 그냥 바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MRS 하면 이게 델타 X 이렇게 하면요 이게 시험장 가서 문제를 못 풀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머릿속에 딱 생각해 두세요. 어떻게 보면 암기죠. 뭐 MRS라는 이미지와 느낌을 거기다 부여를 하셔야 돼요. MRS가 크다? 아 그러면 관심 있는 X제에 대해서 더 소중히 생각한다. 왜 소중히 생각해요? 부족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로 이제 교환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으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X제를 A는 좋아해요. 얘는 뒤집어 얘기하면 Y제를 좋아해요. 야, 그러면 너 Y제 가져. Y제 이렇게 주고요. 너 X제 가져.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잘 보세요. A가 X제를 되게 소중히 생각했는데 X제가 점차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흔해지면서 X제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는 정도가 떨어져요. 얘는 X제를 자꾸 줘요. X제만 기준으로 하세요. X제를 자꾸 주니까 X제가 이제 부족해지는 거야. X제 하나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정도가 자꾸 올라가요. 언제 멈춥니까? 하면 요거 두 개가 같아질 때 이제 멈춰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B로 간다 할게요. A에서 B로 가요. A에서 B로 간다 할게요. 이쪽으로 가면 점차 이렇게 가도 되지만 A에서 B로 가게 되면 이쪽으로 가잖아요. A는 점차 B점으로 가면 X제가 많아지고 Y제는 점차 줄어들고 얘는 거꾸로 Y제가 줄어들고 X제가 여기 보시면 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레토 개선이 가능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B점과 C점과 D점은 무차별 곡선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접하게 돼요. 이렇게 접하게 되는 점이 이제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고 이게 그래야지 MRS가 똑같은 점이죠.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MRS가 이렇게 다르게 되면 교환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책 잠깐 보고 할게요. 우선 3번에 거의 박스로 되어 있는 거 있죠. MRS가 A가 XY인데 A가 더 크다 하면 그 느낌이 뭔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다시 읽어볼게요. MRS가 한계 대체율은 소비자의 두 재화 간의 주관적 교환, 이 주관적이라는 거 잘 보시고요. 한계 대출이 서로 다르다? 그럼 이제 교환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거 별표 하시죠. MRS가 크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가 느낌이 있어야 돼요. 관심사가 MRS XY 하첨자 써주셔야 되고요. X제를 그래서 소중히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에 가볼게요. 연두 색깔로 되어 있는데 A와 B 사이 여기 볼록 렌즈 있죠? 네, 블루오션 같이 볼록 렌즈가 있으면 교환의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두 개가 겹쳐요. 겹치게 되면은 더 이상 볼록 렌즈가 없어지고 눈을 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감기면 더 이상 교환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95페이지 옆 페이지 가볼게요.
자, 1번에 볼게요. 2점에서 출발해서 볼록 렌즈처럼 생긴 눈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거기 안으로 가게 되면 두 사람의 효용이 더 증가하거나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의 효용은 증가해요. 그래서 렌즈 요 사이니까 요 끝에 여기 보시면 C와 D로 가게 되면 뭐 A의 효용은 B의 효용은 그대로지만 A 효용이 더 많이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한 사람의 효용은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2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F점으로 가게 되면 밑에 그림 보세요. 뭐 이렇게 2점에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F점인 거 볼록 렌즈 안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효용이 증가하는 건데 F점도 핑크색과 연두 색깔의 그 무차곡선이 아직 교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개선이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블러블러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요. 6번 가볼게요. 6번에 보시면 두 사람의 무차곡선이 접하는 애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같다는 거예요. MRS가. 같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까 A와 B가 좋아하는 정도가 똑같아요. A한테 물어봤어. 야, 너 X랑 Y 나랑 교환할래? 알고 봤더니 둘이 좋아하는 정도가 똑같아. 그럼 교환할 이유인이 없겠죠. 뭔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낙차가 있어야지 당연히 뭐가 주고받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똑같은 상황이니까 주고받을 뭐 교환할 여지가 없게 돼요. 그게 이제 더 이상 교환의 여지가 없다. 효율성이 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제줄에 MRS가 두 개 같아진 점이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 나와 있는데 자, 1번 볼게요. 파레토 효율적인 점은 이 MRS가 같다라고 그랬죠. 근데 MRS가 같은 점은요,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그 1번에 별표하세요. 두 번째 줄에. G점이 파레토 효율성이 충족되는 유일한 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옆에 계속 얘기할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이 있고요. XJ랑 YJ를 서로 교환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이제 계약곡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빨간 색깔 계약곡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약곡선. 계약이 체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뭔가 윈윈 이렇게 돼서 더 이상 합의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여러 개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B의 무차별 곡선도 여기 이렇게 접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이런 점들이 있죠. 이 빨간 색깔 위에 있는 점들. 이게 바로 MRS가 같아진 점들을 연결했다. 그걸 계약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G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계약곡선 위에 있는 거는 전부 다 파레토 효율적인 점들을 나타내요. 자, 그걸 이제 계약곡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6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에 봅시다. 계약곡선과 효용 가는 곡선 해서요. 자, 1번에 최초의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에서 아까 비효율적인 처음에 2점으로 되는 거는 무차별 곡선이 접하지 않고 크로스했네요. MRS가 달라요. 개선이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비효율적인 배분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교환을 통해 그 밑줄 치시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교환을 통해서 효율적인 배분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봤고요. 2번, 교환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배분점들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접한다? 그 얘기는 MRS가 같은 점이죠. 그래서 4번에 보세요. 계약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접함으로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된 점들이다. 여기요. 지금 무차별 곡선이 다 같은 거니까 계약곡선은 MRS A와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S B가 같은 점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 효율적인 교환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들을 나타낸 게 계약곡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나타내는 점이죠. 자, 5번 볼게요. 자, 밑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번에 보시면 계약곡선상의 점은 다 효율적이에요. 근데 A에서 B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책에 있는 걸로 보면 A에서 B로 가요. 이렇게 B로 가요. 그러면 A는 XY를 더 많이 갖게 되죠. 근데 B는 어떻게 돼요? XY를 더 적게 갖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A에서 B로 가게 되면 A의 후생은 증가하는데 B의 후생은 감소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는 눈을 여기서 보시면 되겠고 무차별 곡선이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효용이 증가하고 B는 이쪽에서 보시면 돼요. 이쪽에서 보시면 효용이 무차별 곡선이 이쪽으로 안쪽으로 가니까 효용이 감소하게 되네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계약곡선상에 있는 거를요. 우리가 직접 그 사람의 효용으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A라는 사람의 효용, B라는 사람의 효용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거기 AB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BC. 자, A라는 사람의 효용이 이만큼이고, 이게 A, UA라고 그럴게요. A라는 사람의 효용 A라고 그러고, 요게 A라는 사람의 B의 효용, 요거요. A라는 사람의 C의 효용, 이렇게 할게요. ABC로 갈수록 A의 효용은 증가하는 거 보이세요? 자, 다시요. 이 집중 잘 하셔야 돼요. 이 하다가 이제, 뭐, 눈이 빙글빙글 돌다가 초점을 놓치시는데, 끝까지 이거 참을 수 있는 인내력, 힘 기르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진짜, 헬스를 하시거나 해서 자전거 한 4시간 타기 뭐 이런 거 하거나 턱걸이 매달리기 뭐 이런 거 있지, 암벽 타기 이런 거 해서 인내심을 길러야 돼요. 이렇게 하다가 쭉 하다가 에이 하고 집중력 놓치시고 이러면요, 안 돼요. 특히 가만히 저는 모르겠지만 2차 시험 같은 거 가보면 원가가 그렇대요. 보니까 원가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원가가 문제가 너무 커요. 너무 커가지고 칠판을 4판을 지운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4판을 지우니까 아이고 앞에 칠판 지웠던 거 내용은 뭐지? 그걸 다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못 푼대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정보가 여기저기 산재돼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정보를 잘 취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집중력을 놓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뭐 문제를 1시간 동안 진짜 경제학과 대학원에서 하는 거 1시간 동안 한 문제 푸나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책도 보니까 봐봤어요. 봤더니 1500페이지래. 그래서 그분이 쓰는 책이 보니까 다른 학원 책은 또 2000페이지래.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1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차는 더 이렇게 많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요? 아이고 이거는 나중에 보면 그게 뭐냐 이렇게 보일걸요.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 아셨죠? 집중하고 좀 본 다음에 버리실 거예요.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막 복잡하게 해서 막 복잡하게 안 해요. 근데 지금 기본 강의니까 그냥 한번 보고 문제 풀 때는 간단해요. 여기서 부등호가 이렇게 됐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바로바로 보이셔야 돼요. 아무튼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 다시 이렇게 강하게 해야겠네. 굵게 이렇게 해요.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A의 효용은 점차 증가하죠. 근데 B의 효용은 어떻게 돼요? B의 효용은 무차별 곡선 여기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안쪽으로 가요. 효용이 감소하네요. 그쵸?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ABC를 연결하면 처음에 A는 효용이 여기 있다가 B는 효용이 많아요. 이렇게 있다가 점차 여기서 A에서 B로 가면 A의 효용은 증가해요. A 효용은 증가하는데 소비자 A. 소비자 A 효용은 증가하는데 소비자 B의 효용은 감소해요. 그러니까 B에 해당하는 건 여기 어디에 있을 거고요. C에 해당하는 건 여기 어디에 있을 거고. 이제 책에서는 거기 밑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뭐 곡선으로 하려고 이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막 곡선했고 이것도 곡선했는데 그냥 깔끔하게 직선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계약 곡선에 있는 점을요 쭉 연결하면 이렇게 우화형하는 형태를 그릴 수 있는데 A점이 여기 대응되고 B점이 여기 대응되고 C점은 바로 여기 대응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계약 곡선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교환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점들인데 그거를 직접 효용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된 이 빨간 색깔 곡선은 뭐라 그러냐면 거기 제목을 보시면 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효용 가능한 최대한의 점을 나타내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위에는 A, B, C는 전부 다 MRS가 같은 효율적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7번 볼게요. 7번. 자, 그래서 6번도 마찬가지고 재화의 계약 곡선을 직접 효용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달라요. A의 효용과 B의 효용을 직접 표현하려고요. 다이렉트리. 그러면 이제 우화형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애가 효용이 한 단위 증가하려면 누군가에게 효용을 깎아먹는 침해를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효용 가는 곡선이 우화형한다라는 얘기가 되게 역설적이게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면 다른 사람을 피해줘야 된다는 거니까 이게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파레토 효율적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래서 7번 보시면 그 얘기죠. 효용 가능 곡선. 이거는 계약 곡선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을 연결한 것이고 소비 교환의 효율성이 이루어진 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698페이지에 그 예제 그거 뭐 복잡하게 있는데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거 좀 바로 보이셔야 돼요. 자, 한번 보시면 을지문덕의 창과 방패 X랑 YZ 간의 한계 대체율이 5인데 뭐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MRS 을지문덕의 창과 방패요. 창방 이렇게 쓸게요. 이게 한계 대체율이 5예요. 연계 소문의 한계 대체율은 2 이렇게 있습니다. MRS 연계 소문의
창과 방패에 대한 한계 대체율은 2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누가 창과 방패를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하면 우선 이거 딱 보고 누가 창을 좋아하나 이걸 아셔야 돼요. 을지문덕이 좋아한다니까. 창을 5만큼 좋아하면 얘는 창을 2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도가 달라요. 그렇죠? 떨어지는 게 없으면 무슨 뭐지? 뭐 강물이 안 흐른데나? 뭐 지하철 보니까 써 있대요. 근데 아무튼 얘가 더 높고 얘가 싫어하니까 얘가 더 좋아하니까 야, 얘 너 창 좋아하지? 너 창 가져.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럼 너 방패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창이 점차 많으니까 창에 대한 한계 효용이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고요. 언제 멈춥니까? 같아질 때 멈추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 얘 나중에 국제무역에서도 교역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요. 근데 교환할 때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되게 간단해요. 2와 5 사이면은 교환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뒤에 창과 방패가 1대5로 비율로 교환된다면 당연히 얘는 5만큼 좋아하고 얘는 2만큼 좋아하는데 이건 나중에 뒤에 할 거예요. 뒤에 보면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죠. 얘는 5만큼 좋아하고요. 얘는 좋아하는 게 2만큼 좋아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뭐 3이나 4가 결정되면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데 교환 조건이 만약에 5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최대한 만족 얻는 것만큼을 그냥 얘가 다 이렇게 줘버리는 거니까 교환하는 거니까 전부 다 그냥 얘는 이득을 얻을 게 없죠. 아니 그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딱 됐을 때 교환의 여지가 있구나. 그 다음에 누가 어떻게 서로 교환해야 된다. 그것만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예제 2번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교환의 그 MRS로 표현해가지고 뭘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걸 나타내는 건데 그거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냥 바로 요거 하시고 나중에 계약곡선상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지금 한 거 있죠? 지금 한 거 요거랑 파레토 계산하고 요 눈깔 모양 나와 있는 거 있죠? 웨지워드 박스 그거 잘 하시면은요. 거기 699페이지 보시면 생산에 있어서 파레토 효율성도 똑같아요. 그거는 그냥 똑같은 거를 XY 대신 LK로만 그냥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거 우선 잘 복습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MRTS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 종합적 효율성 하면서 요거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챕터 22장 후생경제학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 그림 잘 눈여겨보세요. 똑같은 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예요.